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통이 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궁문이 5cm 이상 열려 있었고 의료진은 급하게 제왕절개 준비를 시작했죠. 제 옆에는 남편 지호가 있었지만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아이고, 내 손주는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민정이는 수술 잘하고 와. 시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긴장된 듯 날카로웠어요. 아기를 누구보다 기다려왔다는 건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서서히 풀리던 중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제 아기 어디 있어요? 남편분이랑 시어머니가 데려가셨어요. 모자동실 준비되면 다시 데려올게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남편과 이야기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제가 안고 제 품에서 처음 숨을 쉬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제 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애가 너무 예뻐. 눈이 꼭 지호 어렸을 때 닮았더라니까.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기 얼굴, 아기 손, 아기 침대. 하지만 정작 저는 아직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기는요? 저도 안아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지금은 쉬어야지. 수술했잖아. 아기는 내가 보고 있을게. 그날 밤 저는 혼자 회복실에서 울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꿈꾸고 수없이 상상했는데 그 소중한 처음이 저를 빼고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안아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는 좀 더 쉬고 할미가 먼저 안아줄게. 간호사도 말릴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대로 손을 내린 채 침대에 앉아만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3일 동안 저는 아기를 제대로 품에 안아본 시간이 10분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일찍 병원에 도착해 저보다 먼저 아기를 데리고 나가셨고 밤늦게까지 아기 곁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내가 약해서 그런가, 몸이 회복되면 달라지겠지 하고 위로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3일 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가는 날, 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리원에서는 아기를 제가 돌볼 수 있겠죠?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모자동실도 되고 필요하시면 수유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잠시 안심했지만 조리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원장님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으니까 아기는 제가 많이 볼게요. 수유도 제가 조절할게요. 그 순간 원장님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기를 낳았는데 왜 아기를 안아보는 것도 먹이는 것도 함께 자는 것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허락은 아기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첫날,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 자국은 여전히 욱신거리고 가슴도 묵직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어요. 밖에서는 조리원 간호사들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몇 시에 우유 먹이나요? 밤중 수유는 안 시켜도 되죠? 제가 따로 관리할게요. 며느리가 아직 몸이 약해서 아기는 제가 가까이 둘게요. 저는 방문 너머의 그 말들이 마치 제 존재를 없애는 주문처럼 느껴졌어요. 이튿날 아침 수유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부터 내밀었죠. 어머니, 지금 수유하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아볼게요. 간신히 품에 안은 아기의 천이 느껴졌어요. 작고 따뜻한 존재가 제 팔 안에 있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민정아, 아직도 피곤하지? 아기 무거울 텐데 내가 안아줄까? 제 입에서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수유 시간마다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매번 제 옆에 앉아 간섭했어요. 이 자세는 안 좋아. 등에 베개 좀 더 대. 아기가 울면 그렇게 흔들지 마. 더 예민해져. 엄마, 젖이 약하면 그냥 분유 주는 게 낫지.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제 탓 같았고 아기가 울면 제가 못하는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속삭였어요. 혹시 다음 수유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어머님 계시면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수유 시간, 저는 정말 혼자서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조용한 방 안 아기의 작은 입이 제 가슴을 찾을 때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엄마라는 거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노크 소리.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혼자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혹시 아기가 잘 못 먹으면 탈 나잖아. 그리고는 다시 제 옆을 지키셨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감시하듯이. 3일차 조리원 식당에서 다른 산모들과 마주쳤어요. 한 산모가 물었어요. 남편분은 잘 도와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대신 시어머니가 함께 계셔서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 눈엔 부러운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몰래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오늘도 나는 아기와 눈 마주칠 시간을 도둑맞았다. 엄마가 되는 건 이렇게 무력한 일이었을까? 시어머니는 매일 아기와 함께 자고 새벽 수유도 혼자 하셨죠. 그 사이 저는 제 자식의 엄마이자 며느리이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갔어요. 마지막 날 조리원에서 나가기 전 간호사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너무 애쓰고 계세요. 아기한테는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더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제 나도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산후조리원을 나서던 날,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이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기를 품에 안고 집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내려앉게 했어요. 아이고, 아기는 내가 데려갈게. 민정이는 짐이나 챙겨. 그렇게 아기는 시어머니의 품에, 저는 가방과 보온병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이미 아기 침대가 시어머니 방에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아기 방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자주 깨니까 내가 옆에서 재워야지. 민정이는 피곤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자식인데 저는 옆에 잘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아기가 울었어요. 본능적으로 눈이 떠져서 달려가려던 순간 시어머니의 방에서 문이 잠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혼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혹시 오늘은 제가 아기랑 좀 더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럼 근데 수유하고 나면 바로 잠드니까 그때 잠깐 안아도 돼. 결국 저는 하루에 단 몇 분만 아기를 안을 수 있었어요. 그 외 시간은 모두 시어머니 손에 있었고 저는 그저 우유 데워오고 기저귀 챙기고 이불 빨고 어느새 저는 엄마가 아니라 도우미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 지호는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아기를 잠깐 보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덕분에 정말 든든해요. 민정이도 많이 편하지? 저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어요.
나는 편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아이를 잃어가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은 목 끝까지 올라오다가 삼켜졌어요. 하루는 아기가 자는 동안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력해서 미안해.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정아, 아기 자는데 왜 자꾸 만져? 깨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아기를 안고 싶은 것도 옆에 있고 싶은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루가 다르게 제자리는 사라졌어요. 아기의 웃음도 잠도 습관도 모두 시어머니의 것이 되어갔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죠. 사람들이 다 내가 낳은 줄 알더라. 얼마나 귀엽게 웃던지. 그 말을 듣고도 웃어야 했어요.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이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요.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나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품고 싶고 아이와 함께 자고 싶고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내 아이인데 나는 왜 이 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로서의 하루는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끝난 것 같았어요. 아기가 잠든 조용한 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남편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대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호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나 아기랑 너무 멀어졌어. 내 아이인데 왜 난 맘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같이 잘 수도 없는 걸까? 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민정아,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너 힘드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나는 그냥 방에 갇혀 있고 엄마는 아기를 다 데리고 있어. 난 엄마가 아니야. 그냥 남이에요.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도 손주 처음이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그의 말은 늘 같았어요. 기다려봐. 엄마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가 예민한 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울며 말했어요. 나는 내 아이한테 엄마가 되고 싶어. 단순히 낳은 사람 말고 같이 있는 사람, 품에 안는 사람, 웃게 해주는 사람, 그런 엄마 말이야. 지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확신도 책임도 없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제게 말했어요. 지호는 어릴 때 자주 탈이 났어. 이 아이도 그렇겠지. 내가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맡겨. 저는 용기 내어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엄마예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내가 잘 키울게. 넌 그냥 쉬어. 그리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날 저녁 지호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또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가셨어. 난 더는 못 참겠어. 지호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엄마와 이야기해주겠다고? 하지만 내심 기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시어머니와 잠시 말다툼을 했어요. 엄마, 민정이도 엄마야. 아이랑 시간 좀 갖게 해줘.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네, 마누라는 너무 예민해. 그런 식이면 내가 손 떼겠다. 그 말에 지호는 아무 말도 못했고 결국 다시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민정아,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지내자. 엄마도 마음 상하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나와 아이 사이에서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아이가 울어도 제가 울어도 그는 중간에서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다. 나는 혼자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기와의 시간은 오직 제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도, 심지어 남편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조금씩 변하기로 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첫 예방접종 날짜가 다가왔어요. 조용히 혼잣말로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예약해야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하셨어요. 내가 벌써 예약했어. 우리 아기 첫 주사는 가까운 소아과가 제일 안전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느 병원이신데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데야. 지호 어렸을 때도 거기 다녔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커졌어요. 아기 엄마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접종 당일 시어머니는 준비부터 주사까지 모두 주도하셨어요. 민정이는 너무 긴장하니까 내가 안을게. 우는 소리 들어도 놀라지 마. 엄마는 강해야 해. 아기가 우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옆에서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한 발짝만 다가가도 시어머니는 손을 먼저 뻗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기가 졸린 눈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손조차 마음대로 잡지 못하는 제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다음 접종은 내가 예약해도 될까? 지호는 무심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잘 아시잖아. 그냥 맡기면 편하지 않아? 그 말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꺾었어요. 며칠 후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다녀온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건네셨어요. 이름은 내가 지었어. 지호도 이제 어릴 때 이 이름이 후보 중 하나였거든. 어때? 예쁘지? 그 종이에는 지유지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예쁜 이름이었지만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른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임신 막달에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저는 이런 이름을 떠올렸어요. 해운, 하늘의 은혜, 내가 받은 기적, 해운이. 그 이름으로 매일 배를 쓰다듬었고 태교 일기장 첫 장에 적어 두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호야, 아기 이름 나도 같이 정하고 싶었어.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름 예쁘잖아. 엄마가 고심해서 지은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 어떤 일에도 제 의견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아기의 엄마인 저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걸요. 이름, 병원, 옷, 장난감, 수면 습관, 분유의 양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 낳은 건 나인데 왜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지?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아이 옆에 눕고 싶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시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작은 손을 내미는 아기, 그 손을 잡으려는 저. 하지만 누군가가 그 손을 먼저 낚아채고 멀리 사라지는 장면. 깨어났을 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더는 안 된다고. 내 아이의 이름조차 빼앗긴 이 현실에서 나는 반드시 내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하루 종일 집안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기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발소리,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제 방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깨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려다 다시 멈춰요. 괜히 갔다가 또 민정이는 쉬라고 하겠지. 처음엔 몸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몸이 괜찮아진 지금도 저는 여전히 쉬고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엄마가 무리하면 애한테도 안 좋아. 넌 그냥 푹 쉬어. 그 말은 매번 따뜻하게 들렸지만 정작 제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아기 옆에 다가가면 민정아, 손 씻었어? 지금 졸린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마.
안 와도 되긴 하는데 깨면 네가 다시 재울 수 있어? 젖이 안 나오면 그냥 분유 주는 게 낫잖아. 작은 움직임에도 제 진심이 의심받는 느낌이었어요. 그저 아기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럴 자격조차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 몰래 아기가 자는 방에 들어가 작은 손을 만지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정아, 쉴 때 쉬라니까. 애는 내가 볼게. 너는 요즘 예민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마음도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그냥 이유 없이 슬펐어요. 난 엄마인데 왜 자꾸 멀어져야 하지?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까? 다음 날 아침 남편 지호에게 말했어요. 나 아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럼 애기 깼을 때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엄마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또 말문이 막혔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왜 난 아이 옆에 있을 수가 없는데? 하루는 용기를 내어 아기 방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신 틈을 타서요. 아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가 날 기억하고 있는 걸까? 작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야, 미안해. 많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몇 분 후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어요. 마치 도둑처럼.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저는 급히 일어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왜 여기 있냐고 묻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정말 엄마 맞나? 몸은 아이를 낳았고 가슴은 아이를 품고 싶고 마음은 하루 종일 아이를 그리워하는데 현실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소리만 듣는 나날들.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은 엄마인가? 쉬고 있어야 할 손님인가? 아니면 그저 이 집의 그림자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기의 숨소리. 그 소리가 멀고도 아프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죠. 검색창에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집, 아이 양육권, 초보 엄마 권리, 수많은 블로그, 카페 글들 속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낳고도 주도권이 없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다음 날 저는 아침 식사 도중 말했어요. 처음으로 단호하게. 어머님, 오늘부터 아기 수유랑 목욕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갑자기? 몸도 아직 다 회복 안 됐잖아.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대답했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 아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남편 지호도 저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아기 목욕을 처음으로 혼자 시도했어요. 손은 떨리고 물온도 체크만 5번을 했지만 아기의 웃음을 보자 마음이 눈물처럼 녹아내렸어요. 혜은아, 엄마가 왔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를 안고 지켜줄게.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작고 부드러운 미소. 그 미소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민정아, 고생 많았겠다. 근데 혹시 실수라도 하면 아기가 다칠 수도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엄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기 곁에 처음으로 함께 누웠어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나는 엄마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어요. 지호야, 나 이제 엄마로 살고 싶어.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이건 나와 너 그리고 혜은이의 가정이야. 우리 셋이 중심이 되어야 해.
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민정아. 내가 그동안 너무 엄마 편만 들었나 봐. 이제부터 너 말에도 귀 기울일게. 그 말이 진심인지 아직 확신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남편이 내 눈을 바라봤어요. 내 마음을 들어주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된다는 건 누구보다 강해지는 일이란 걸. 나는 지금 비로소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조용한 반항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저는 아기 곁을 지켰어요. 수유도, 목욕도, 재우는 일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혜은이도 제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식사 도중에도 조용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 마치 무언의 경고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혜은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하셨어요. 민정아, 오늘 산후보약 한 첩 지어왔어. 몸은 다 회복됐다지만 아직 부족할 거야. 아기랑은 너무 오래 있지 마. 쉴 때 쉬어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지금은 아이랑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회복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 요즘 말투가 달라졌구나. 누가 이렇게 바뀌라고 했니?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도 엄마니까요. 아기 곁에 있고 싶고 아기의 웃음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내가 괜히 키워보겠다고 했나.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점점 버릇 없어지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 지호와 대화를 했어요. 지호야, 나 이제 어머님과 일정한 선을 지키고 싶어. 아이에 대한 결정은 우리 둘이 해. 나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 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안지 않으셨어요. 같이 산다는 느낌보단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처럼. 주방에서는 작은 부딪힘 소리가 자주 들렸고 식사 시간에는 무거운 공기만 흘렀어요. 민정아, 반찬은 네가 해. 애기 옷 빨래는 네가 따로 하겠지? 요즘 집안일은 다 안 하려는 거니? 작은 말들 속에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기만 바라봤어요. 혜은이가 웃으면 웃었고 울면 안아주었고 자는 모습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옆에 앉았어요.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국 폭발하셨어요. 됐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여기서 손 떼면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집안은 싸늘해졌고 남편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글을 썼어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어머님,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 어머님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거리감 있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실수를 하더라도 직접 겪어야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부디 저와 혜은이의 시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편지를 건넨 그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아이 옆에 누웠고 아기의 따뜻한 천이 오늘 하루를 위로해 주었어요. 시어머니께 편지를 건넨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혹시 내 말이 너무 날카롭게 들리진 않았을까? 혹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전했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적어도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내 자신이 조금은 단단해졌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고 저 역시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혜은이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이의 수유와 목욕도 모두 제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아, 나도 엄마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하윤아, 이제 엄마가 널 지킬게.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가르지 못하게 할게. 며칠이 지났고 남편 지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아이를 안고 민정이 수고 많았지? 라고 말해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걸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혜운이가 감기에 걸렸고 밤새 기침하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아과에 데려갔고 의사는 단순 감기라며 안심시켰지만 그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말하셨어요. 이래서 내가 애를 안 봤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끌어안고 있으니까 더운 기운에 탈이 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니까 아프면 제가 돌봐야 해요. 책임도 선택도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섭고 떨렸을 그 순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나는 엄마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네셨어요. 민정아, 아이 이름 혜은이라고 불렀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이름 예쁘더라. 지우도 좋지만 혜은이라는 이름엔 내 마음이 담겨 있었겠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인정받고 싶던 그 말. 엄마로서의 내 감정을 처음으로 받아들여준 말.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긴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유리창을 적시는 소리에 아기는 고요히 잠들었고 나는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하윤아, 엄마가 조금 늦었지? 이제는 매일 네 옆에 있을게. 아기의 따뜻한 손 안에서 나는 진짜 엄마가 되는 순간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천천히 변해갔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엄마가 다 됐구나.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야 알겠네.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남편 지호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어요. 퇴근 후엔 혜은이를 안고 놀아주었고 저와 대화하려는 모습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민정아, 요즘 내 얼굴이 많이 편해 보여.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정을 만드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나도 엄마가 되었으니까. 아이와 함께 걷는 산책길. 혜은이가 손을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은 조용히 울렸어요. 과거의 눈물, 외로움, 두려움 모두 이 아이의 웃음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어쩌면 나는 너무 늦게 엄마가 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혜은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지켜온 모든 날들의 증거가 되었어요. 지금도 나는 매일 실수해요. 분유양을 헷갈리기도 하고 기저귀를 거꾸로 채우기도 하고 밤새 아이가 울면 함께 울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엄마이기 때문이에요.